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은 관리사에서요. 위험물은 고득점을 올리기 가장 쉬운 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할 내용은 위험물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뭐가 되셔야 되겠어요? 읽고 쓰는 게 돼야 돼요. 그죠? 읽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A, B, C, D를 먼저 배워야 되듯이 화학을 어떻게 읽고 쓸 것이냐. 왜냐면 본강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뭐 이걸 어떻게 읽는다, 뭐 결합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위험물을 화학을 어떻게 화학식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맨 처음에 위험물이라는 거는 뭐예요? 위험물이라는 것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뭘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수량 이상의 것을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1류에서 6류까지를 위험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관리사 1차도 그렇지만 많이들 공부하시는 게 이제 뭐예요? 1차를 마치고 나면 2차를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물 기능장 공부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기능장을 하든 안 하든 그걸 함으로 인해서 한 과목을 어쨌든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는 합격 여부를 떠나서 나의 데미지를 하나 좀 줄여나가는 작업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실 분도 계시고 안 가실 분도 계시지만 이 강좌를 통해서 위험물 관리사 1차와 그 다음에 위험물 기능장 쪽을 조금 더 고민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같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물을 할 때는 류별 성상을 위주로 배웁니다. 류별 성상. 그래서 이게 1류에서 6류까지 성질과 상태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규는 시설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1류에서 6류 위험물을 어디서 저장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1류에서 6류 위험물은 제조소 등에서 다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류에서 6류 위험물을 다룰 때는 반드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만 다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위험물이 돼요. 그래서 무허가 위험물로 인해서 구속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걸 지켜주셔야 된다. 요걸 어기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임시로 저장 취급하거나 아니면은 군부대에서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그거 외에는 1류에서 6류 위험물을 여기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를 배우겠어요? 1류에서 위험물의 저장 취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장, 그러니까 위험물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다뤄야겠죠? 그래서 그 위험물의 성질에 맞게 저장 취급하는 기준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허가 부분이죠. 인허가.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부터 우리가 뭐 착공 신고, 준공 필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이런 일련의 인허가 과정들 이런 것들이 위험물 공부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류별 성상을 알기 위한 전 단계로 위험물을 화학식을 어떻게 읽고 쓸 거냐를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기율표를 놨어요. 주기율표는 꼭 알아라 몰라라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기율표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알아지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기율표라는 거는요. 위험물을 족과 주기로 나열한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번부터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좀 아시는 게 화학식을 읽고 쓰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족이라는 거는요. 세로 족입니다. 같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나열한 겁니다. 족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그러면 주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전자 껍질수를 말합니다. 껍질수. 그래서 한번 리튬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리튬을 통해서. 그 전에 주기율표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고자 하는 거냐라는 거죠. 주기율표를 통해서 뭐만 알면 되느냐라는 거죠. 맨 처음에 원자입니다. 하나의 원자죠.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원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기율표를 통해서 원자량, 질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이온에 대해서 주기율표
이온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결합하는 거 얘네들이 단독으로 있지만 서로 결합해서 어떤 화합물을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기호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자는 뭐냐라는 거죠. 원자는 뭐예요? 자, 수소 원자, 리튬 원자, 베릴륨 원자. 원자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원자 핵과 그죠?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성자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양성자의 개수는 원자 번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소는 원자 번호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원자 번호 2, 양성자 2, 원자 번호 3, 원자 번호 4. 그래서 20번까지를 우리가 단주기율표를 지금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개수는 뭐와 같아요? 전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원자는 중성을 띠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리튬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리튬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4, 5, 6, 7, 8, 9, 10 해서 20번까지 나오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자,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입니다. 그죠? 원자 번호 3번이라는 거. 자, 첫 번째 껍질이 있고요.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요? 자, 이 개수만큼. 그래서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전자가 3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리튬입니다. 그죠? 리튬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주기라는 거는 뭐예요? 껍질 수가 2개 있기 때문에 1주기, 2주기다. 나트륨이다 그러면은 3개 껍질이기 때문에 3주기, 4주기. 자, 이게 우리가 머리 싸매고 들을 얘기는 하나도 아니에요. 일반 상식이고요. 이게 시험에 나올 일도 죽어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화학식을 읽고 쓰는데 조금 더 용이하게 하고자, 왜냐하면 본강에서 절대 강의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너무 고민하실 이유가 없이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리튬 같은 경우 원자 번호 3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질량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죠. 질량은 뭐예요? 원자량은 뭐와 뭐의 합이다. 리튬의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으로 질량을 구하더라 라는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으로 질량을 구한다. 그럼 리튬의 원자량은 3인데 그러면 질량을 여기다 쓰는 거거든요. 질량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밑에 작게 써 있는데 원자 번호가 홀수일 때 원자량은 홀수일 때는 원자 번호 곱하기 2n이라고 합니다. 2n 플러스 1이라고 그래요. 홀수일 때는. 그 다음 짝수일 때는 보통 2n으로 본다. 질량수를. 그러면 n이라는 게 3입니다. 그죠? 원자 번호. 그러니까 리튬의 질량은 얼마예요? 7이다라는 거죠. 이게 리튬의 원자다라는 거고 리튬의 질량은 7, 리튬의 양성자 수는 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족이라고 했어요. 족이라는 거는 성질이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족은 알칼리 금속족, 2족은 알칼리 토금속족, 3족은 붕소족, 4족 탄소족, 5족 질소족, 산소족, 할로겐족,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질이 같은 것들이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이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최외곽 전자수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쪽에 있는 거는 제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1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최외곽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 이게 뭐예요?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성자나 중성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전자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질량수에 포함은 안 되고 요게 질량의 전체를 차지하지만 이 전자는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다라는 거죠. 최외곽 전자가. 자, 이게 만약에 빠졌어요. 최외곽 전자가 어떠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리튬이. 이제 리튬이 아닌가요? 그럼 뭐가 돼요? 리튬이 뭐가 돼요? 리튬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자 하나 빠졌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Li 플러스, 그래서 요거는 리튬이지만 최외곽 전자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요? 리튬 이온이 되는 거죠. 이제 리튬 이온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량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온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온은 어떻게 돼요?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이제 다른 것들과 만나서 결합을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리튬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다 아시죠? 주기율표. 다 아시죠? 라고 하면 아셔도 차마 다 모른다라고 말씀 못해요. 그죠? 진짜 쉽게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자, 이거 한글 없어도 내가 아실 수 있는 거죠? 한글 없다 치고 보세요. 붕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좀 쓸 줄 알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바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 헬, 리, 배, 붕, 탄, 질산, 풀, 레,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 카. 요 정도를 하시면 모의 질량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 헬 이렇게 써볼 수 있다라는 거죠. 좀 공간이 안 나오는데 보시면요. 수, 내가 한번 써볼 수 있다.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륨, 칼슘. 요거를 쓰실 줄 아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시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또 예외적으로 베릴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겠어요? 4번이죠. 그러면 짝수니까 원래 질량수는 몇이어야 돼요? 8이어야 되는데 베릴륨은 원자 번호가 9입니다. 9. 그래서 좀 차이가 예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염소 같은 경우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17이죠. 17, 17인데 35.5. 요 정도의 원자 번호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르곤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8인데 40이다 라는 거죠.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원자 번호 7인데 질량은 어떻게 돼요? 13입니다. 14, 15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기율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통해서 원자량 계산, 이온의 상태를 아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원자가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2족은 최외곽 전자가 2개, 3족은 최외곽 전자가 3개, 이쪽은 최외곽 전자가 7개.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일례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NaCl이죠. 염화 나트륨. Na 나트륨이 최외곽 전자가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10 플러스 11이죠? 그럼 전자 껍질 수가 몇 개예요? 껍질이 3개가 되겠죠. 자, 한 껍질에 2개 들어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간다? 8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1개가 있어야 되니까 세 번째 껍질에 1개가 들어가는. 그래서 나트륨이 이게 하나 빠져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Na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가 빠져나가면.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이쪽에 있는 거는 전자를 최외곽을 몇 개 갖고 있어요?
7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7개를 갖고 있으면 대표적으로 CL을 한번 볼게요. CL이 전자 껍질 몇 개예요? 3개죠. 3개. 그러면 3개면은 서 원자 번호가 몇 번? 17번이죠. 17번. 그럼 이게 17이라고 보면 전자가 최외각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7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아까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옥텟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옥텟 규칙. 이게 뭐냐면은 원자의 최외각을 8개로 채워서 안정되려고 하는 그 성질이에요. 8개로 채워서. 그래서 우리가 영족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 게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다 차있다라는 얘기입니다. 8개가 다 차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 단독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뭐 전자를 잃어버려서 서로 결합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단독으로 존재하는 안정된 기체. 이걸 보통 뭐라고 해요? 비활성 또는 불활성이라고 하죠. 불활성.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 써요? 아르곤이라든가 이거 어디다가? 우리 청정소화약제 불활성 계열에. 그죠?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8개를 채우고자 하는데 7개를 버리는 게 나아요? 하나를 얻는 게 나아요? 하나를 얻는 게 낫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하나가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8개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CL은 원래는 CL이었는데 CL에 원자 번호 17에 원자량 35.5였는데 마이너스 하나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CL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하나 받아버렸잖아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마이너스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CL은 하나를 받아들여서 뭐가 된다고요? CL 마이너스. 그래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하나씩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이 자리에 Na 플러스, NA에서 나온 전자가 이리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NaCl 이온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 3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무슨 이온이라고 불러요? 양이온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전자를 잃어서, 그죠? 전자를 얻어서예요? 잃어서예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 이걸 주로 뭐라고 불러요? 금속이죠. 금속. 양이온. 그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무슨 이온이에요? 음이온이죠. 어떻게 전자를 얻어서, 그죠? 비금속이죠. 비금속.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들어갔다 나갔다, 서로 나간 전자를 내가 받아들일 거냐 내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온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주기율표를 왜 배운다라는 거는 이제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가셔서, 자, 이온식 쓰기 이미 쓰고 계시죠? 제가 말 안 했어도 아직 안 쓰고 계시네요. 자, 직접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쓰기 어렵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수소이온. 수소 어떻게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수소. 자, 수소 어떻게 써요? 불러주시라고요. 수소. 그죠? 수소 그럼 어떻게 돼요? H. 수소이온인데 1쪽에 있죠. 1쪽에. 자, 어려우시면 앞 페이지 이렇게 봐가면서 살짝살짝 컨닝해 가시면서 H 플러스. 그죠? 수소이온이다. 리튬이온. 리튬. Li 어떻게 돼요? 플러스죠? Li 플러스. 나트륨. Na. 자, 이거를 알려면 뭐를 아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카. 자, 이걸 보시면서 하셔도 되죠. 이게 일족부터입니다. 칼륨 어디 있어요? 칼륨. 칼륨이죠? 그러면 뭐예요? 일족이니까 Ka. 칼륨 그냥 칼륨 이온이죠. 그죠? 최외곽전자 한 개라는 얘기에 이쪽에 있으면 자, 칼슘. 칼슘 여기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Ca 2 플러스죠. 그죠? 2족에 있잖아요. 2족. 최외곽전자가 두 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안 되면 내가 한번 그려보세요. 전자 껍질수 놓고 이게 몇 번이에요? 20번이잖아요. 개수를 한번 세보시라는 얘기죠. 직접 한번 그려보실 수도 있다. 자, 구리윤. 구리는 여기 안 나오는데 구리. CU죠, CU. 구리는 이가 양이온을 가집니다. CU2 플러스. 마그네슘. 마그네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뭐예요? Mg. 그쵸? 바륨. 여기 없네요. 바륨. BA2 플러스죠. BA2 플러스. 알루미늄. 요거죠. AL 3족에 있다. AL 3 플러스. 그죠? 암모늄 이온입니다. 암모늄. 암모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죠. 화학식은 NH4 플러스입니다.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의 일가 양이온입니다. 요거를 알아야 내가 읽는데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최소한. 자, 염화 이온. 여기 있죠. Cl. Cl에 이쪽 처음에 있는 건 뭐예요? 최외곽이 7개이기 때문에 하나만 마이너스 받으면 되죠. 하나만.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Cl 마이너스죠. 불소죠. 플로린화 이온. 불소. 어디 있어요? F에 마이너스죠. 그냥 일가죠. 왜요? 최외곽 7개니까 하나만 받으면 된다라는 얘기. 아이오딘화. 요오드예요. 요오드. 요오드. 우리가 7족 많이 배우지 않아요? 7족 할로겐족. 할로겐족이 뭐예요?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그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소화약제예요? 할로겐 소화약제 대표적인 거 뭐예요? 1301, 1211. 아직 소방에 입문하시기 직전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할로겐 소화약제에 쓰이는 원소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요오드 여기 있죠? 요오드. 아이오딘화 요오드. 자, 황화이온. 황 어디 있어요? 황. 여기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러면 황은 어떻게 돼요? S에 2 마이너스 이온을 가진다. 이까 황화이온은 S에 그죠? 질산. 자, 여기서 질산 NO3 마이너스 이온입니다. 마이너스. 우리 인류위험물에 가면은 탄산이온. 탄산. CO3에 2 마이너스. 그죠? 황산. SO4에 2 마이너스. 인산. PO4에 3 마이너스. 인산. 그죠? 수산화 이온. 그쵸? 수산화기 히드록식이라고 부르는 OH 마이너스. 과산화 이온. O2에 2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거와 요거가 만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NaCl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NA와 Cl. 여기는 없네. 아, 여기 있구나. NaCl. 질산 암모늄 화학식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암모늄 NH4 플러스와 질산이 만나는 거죠. 질산 어디 있어요? NH4 NO3.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서로 같은 양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질산 암모늄. 그쵸? 수산화 칼슘 한번 볼게요. 수산화 칼슘. 칼슘에 2 플러스와 수산화 OH 마이너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주고받습니다. 주고받는데 얘가 더 많이 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CaOH인데
너는 한 개 줬는데 나는 두 개를 주니 이쪽에다가 2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화 칼슘, 그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화합물이 되는 거죠. 화합물, 그죠? 단독 그 원소에서 이제 서로 결합을 통해서 화합물이 된다. 이온식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자량 구하기가 있습니다. 자, 되시는 분들은 화학식을 한번 써보시고요. 저 칠판 지울 동안에. 자, 염소산 칼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칼륨 이온과 염소산 이온이 만나서 염소산 칼륨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칼륨이 K 플러스와 염소가 뭐예요? 염소. Cl. 염소산이니까 ClO3. 이게 염소산입니다. ClO3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더라.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염소산 칼륨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KClO3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화학식이 인류 유연물에 있는 염소산 칼륨이에요. 그러면 염소산 칼륨의 분자량을 한번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칼륨이 원자번호 몇 번? 19번의 질량수는? 질량 어떻게 되겠어요? 19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38에다 플러스 1이니까 39,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막 그 계산 안 해도 칼륨 그러면 39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칼륨 39 더하기 Cl. 아까 35.5라고 했죠? 더하기 5. 5는 뭐예요? 원자번호 8번이죠? 8번인데 곱하기 2죠? 근데 여기 3이 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8. 그러면 6, 8, 48이죠, 48. 여기서 헤매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러면 요걸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122.5. 아, 염소산 칼륨의 분자량은 122.5g의 질량을 가지는구나. 질량을 가지는구나 라는 거죠. 과산화 칼륨입니다. 과산화 칼륨. K 플러스 이온과 과산화 이온 아까 어떻게 됐어요? O2에 2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더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와 요거가 얘가 주고받으면 어떻게 돼요? K2, O2가 되겠죠. 두 개가 이리 가겠죠. 서로 주고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K2, O2가 되더라. 그죠? 과산화 칼륨 K2, O2 질량 어떻게 구해요? K 얼마? 39 더하기 산소 얼마? O2는 2, 2는 4, 4, 8, 32.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K2O2는 얼마? 얼마 더하기 얼마요? 39 더하기 2죠. 39 곱하기 2죠. K2니까. K가 39니까 더하기 얼마? O2는 2는 4, 4, 8, 32죠. 요걸 더했더니 110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질산 암모늄. 질산 암모늄 아까 했죠. 어떻게 돼요? 화학식 NH4. 인류위험물이죠. 다 이거 인류위험물이에요. 인류위험물의 무기과산화물, 인류위험물의 질산 염료죠. 질산 염료. 질산 암모늄. N은 얼마예요? N. 14조 더하기 H 수소 4조 또 14 더하기 3, 2, 6, 8, 48이죠. 산소 48. 요걸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이 되더라. 시안화 수소입니다. 시안화 수소. H 플러스와 CN, 시안기 마이너스. 요게 만나는 겁니다. H 플러스와. 그럼 뭐가 돼요? HCN입니다. 그죠? 그러면 분자량 어떻게 구해요? 1 플러스 탄소 12 더하기 14. 그럼 얼마예요? 27. 시아노수소 사류 위험물의 일석유류의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액체 시아노수소다. 과산화 나트륨. 인류 위험물의 무기과산화물이죠. 나트륨 Na 플러스와 O2에 2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Na2O2죠. 그죠? 과산화 나트륨은 Na2O2다. 질량 Na 나트륨. 나트륨 몇 번이에요? 23
3이죠. 원자번호 11번이니까 23이 맞죠? 23 곱하기 2에 더하기 얼마요? 2는 4, 4, 8, 32 하실 수 있으시겠죠? 나머지는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산, 화학식 쓰는 것만 의산은 사류유물인데요. HCO, H 원자번호 46 질산칼륨입니다. 칼륨 K의 질산 똑같죠? K, NO3 인류유연물에 있는 흑색 화약의 원료가 되는 질산칼륨의 원자량은 101이다. 101 벤젠 C6H6라고 합니다. 원자번호 78이고요. 두 번 벤젠은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